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70회차 8월 30일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승부식 70회차 76번부터 84번까지 경기 총 3경기 준비했고요. 자, LA 에인절스 대 뉴욕 양키스, 애리조나 대 필라델피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샌디에이고 총 3경기 준비했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일단 두 팀의 전날 경기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뉴욕 양키스와 LA 에인절스의 경기입니다. 자, 두 팀은 먼저 에인절스는 지난 토론토 원정 시리즈에서 선발 데이비슨이 4이닝 1실점에 투구를 했고요. 일찍 마운드 내려갔는데 이후 불펜이 5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주면서 타선에서는 3회 랭기포의 선제 투런 홈런, 그리고 스즈키, 오타니, 트라웃의 홈런이 이어지면서 8대3으로 승리하면서 토론토라는 대열을 수입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인저스 빠따가 요즘 심상치 않죠. 자, 그리고 양키스 같은 경우는 전날 오클랜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 슈미트가 4.1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했고요. 타선은 또다시 침묵하면서 1대4로 패배하면서 2승 2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한 양키스입니다.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팀의 일단 기본 빠따의 힘 차이부터가 굉장히 다르죠. 자, 그렇다면 선발 투수부터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A 에인저스는 호세 수아레즈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호세 수아레즈는 이번 시즌 4승 6패에 4.19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양키스 상대 1승 1패 2.61에 괜찮았던 투구를 기록했습니다. 자, 수아레즈는 지난 템파베이 원정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5.1이닝 1피홈런 3실점 패전 투수를 기록했다. 자, 이날 8개의 피안타와 피홈런이 있었고요. 결국 고전했고, 그렇지만 실점을 3실점으로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했지만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하고 있고요. 자, 최근 5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하고 있고, 피홈런은 단 1개만 내주며 1.93의 낮은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뭐 나름대로 안정된 투구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양키스 상대로 작년에 2번 등판해서 모두 다 원정에서 5.1이닝 1피홈런 1실점, 그리고 5이닝 1피홈런 2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작년 양키스 원정 2번에 선발해서 5.1이닝 1피홈런, 그리고 5이닝 1피홈런 이렇게 각각 1실점 2실점씩 기록했고요. 자, 이 투수 같은 경우 이번 경기 마찬가지로 피홈런에 대한 위험, 양키스 상대로 피홈런 2번 등판해서 2번 다 피홈런이 하나씩 있었는데 피홈런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이번 경기에도 5이닝 이상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되고요. 최근 5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상 소화했고요. 이 경기 중 피홈런 하나밖에 없었으면서 1.93의 평균 자책점으로 낮은 추이로 안정감 있는 투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호세 수아레즈입니다. 자, 양키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랭키 몬타스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몬타스는 4승 10패에 3.84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LA 에인저스 상대 1패 2.35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몬타스 같은 경우는 지난 매츠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매츠와의 홈 경기 선발 등판해서 5.2이닝 6피안타 2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자, 일단 피홈런 없이 나름대로 안정된 투구 보여줬고요. 실점도 2실점으로 최소화하면서 결국 팀이 승리하는데 기여를 했죠. 자, 그리고 몬타스 같은 경우는 양키스 이적 이후 4경기 중 2경기에서 2실점 투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경기에서는 6실점을 기록하면서 자, 이적 이후 4경기 등판에서 2경기는 2실점, 2경기는 6실점
투구를 기록하면서 기복이 심한 피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던질 땐 잘하고 긁힐 때는 또 시원하게 긁히고 약간 기복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투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 LA 에인절스 상대 두 번의 등판에서 오클랜드 홈에서 6이닝 2실점 기록했고요. 원정에서 1.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그쵸. 오클랜드 시절에는 에인절스 상대로는 6이닝 2실점 콜스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LA 에인절스 원정에서는 1.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약간 오프너 같은 느낌으로 나왔나 보네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냉정하게 마음은 양키스를 찍고 싶지만 최근 폼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LA 에인절스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보여지면서 결국에는 LA 에인절스의 승리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아레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5이닝 안팎을 던지는 투수다. 그래도 5이닝 안팎을 잘 소화하면서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는 투수다.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피홈런 1개 1.93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몬타스보다는 신뢰가 가는 투수다라고 볼 수 있죠. 기복이 그렇게 심한 편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양키스 상대로 한 차례 호투했던 기록도 있기 때문에 자 수아레즈 한번 믿어볼 만하고요. 자 그리고 양키스에 빠따가 다시 살아나나 했지만 아쉽게도 지난 시리즈 오클랜드와 시리즈에서 3경기 연속 3득점 이하에 그치면서 다시 주춤하고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번 경기 수아레즈가 자기 역할 충분히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양키스의 선발 몬타스는 자 양키스 최근 3경기 빠따가 너무 안 좋다. 3득점 이하 3연속 3득점 이하 이렇게 즉 수아레즈 호투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양키스 몬타스는 지난 매치 상대로는 호투하기는 했지만 양키스 이적 이후 기복이 굉장히 심한 피칭을 하고 있어 쉽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분명히 이번 경기도 만약에 양키스 타선이 침묵한다면 타선 지원받기도 힘들 뿐더러 기복이 충분히 심한 피칭을 하고 있고요. 자 몬타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직까지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 자기 페이스를 100% 찾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원래 커맨드가 좋은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투가 조금씩 많은 유형의 투수입니다. 자 그리고 에인절스의 타선이 한동안 침묵했지만 직전 시리즈 토론토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라웃이 홈런포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팀에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자 에인절스 전력이 상대적으로 양키스에 비해서 약한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흐름은 확실하게 에인절스가 우세한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에인절스 승리 과감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중요 포인트라고 하면은 부진의 끝을 달리는 양키스 타선 상대는 최근 굉장히 뜨거운 천사 이렇게 보여지면서 LA 에인절스 승리 그리고 LA 에인절스 행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경기 바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스코어 보드 좀 수정할게요. 자 먼저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화이트삭스 원정이었죠. 어제 날짜. 자 선발 데이비스가 5.2이닝 2실점에 의문의 호투를 했고요. 타선에서는 2회 게럿의 선제 홈런에 이어서 1대2로 끌려가던 8회 알칸타라의 동점 홈런 그리고 9회 메카시의 역전 적시타가 터지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리에 그리고 필라델피아 애리조나 상대로 스윕에 성공했습니다. 화이트삭스 상대로 굉장히 의외의 경기였죠. 역배라고 하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전날 피츠버그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노아 신더가드가 5.2이닝 5실점에 부진한 투구했고요. 팀 타선도 마찬가지로 침묵하면서 0대5로 패배하면서 자 6연승 행진이 끊겼고요. 2승 1패로 아쉽게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애리조나 원정에 나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두 팀 최근 분위기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죠. 일단 원정팀 필라델피아하고 홈팀 애리조나인데, 자,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참 의외의 흐름일 때 한 번씩 이렇게 이변을 일으키더라고요. 자, 먼저 애리조나부터 선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메디슨 범가너 나오고요. 범가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6승 13패, 그리고 4.53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시즌 필라 상대 1패에 1.80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번가는 지난 세인트루이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지난 홈 경기 선발로 5.1이닝 2피홈런 5실점 투구를 기록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서 피홈런도 2개가 나왔고요. 집중타로 7안타 허용하면서 실점이 5실점까지 올라갔던 경기였고요. 자, 범가너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모두 5실점 이상을 투구하는 오버 제조기다. 범가너는 최근 5경기 모두 5실점 이상 허용했다. 오버 제조기죠. 자, 예년에 그 에이스 시절 범가너를 찾아보기 힘들죠, 최근에는. 자,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무려 4패 기록하면서 7.53. 최근 5경기 4패 7.53의 방어를 기록하며 부진이 길어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나마 홈에서 어 자, 그나마 홈에서는 조금은 3.97 방어율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홈에서 3.97의 방어율로 원정보다는 나은 투구를 기록하고 있다. 자, 과연 이게 나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한 차례 선발로 5이닝 1피 홈런 30점 1자책 하면서 패전을 기록했던 기억이 있다. 일단 범가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실점 페이스 자체가 높은 투수라고 보면 되고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실점을 허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실점을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범가나는 이런 유형의 투수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아시고, 자, 바로 필라델피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필라델피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레인저 수아레즈가 선발로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레인저 수아레즈. 자, 레인저 수아레즈는 이번 시즌 8승 5패, 그리고 3.38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LE 상대 1패에 4.15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지난 신시내티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지난 신시내티전 홈 등판에서 5.2이닝 6개 피안타, 그리고 4볼넷 3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자, 볼넷이 무려 4개나 나오면서 주자를 꽤나 많이 내보냈지만 그래도 3실점으로 최소한의 실점을 억제했던 모습이 보여지면서 팀을 승리로 기여했던 수아레즈입니다. 자,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1승 2.03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 나름대로 자기 역할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 2.41의 평균 자책점으로 홈보다 더 좋은 투구를 기록하고 있는 수아레즈입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 상대로는 한 차례 홈에서 선발로 4.1이닝 동안 4개의 피안타, 4개의 볼넷, 4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투수 같은 경우는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 추이가 더 낮은 투수다. 그리고 최근 5이닝 이상을 5이닝 이상 5경기 소화했고요. 이 중 1승에 2.03 방어를 기록했습니다. 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5이닝 소화하면서 5경기를 소화했는데 승리는 단 1승에 그쳤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평균 자책점도 2.03으로. 자, 이번 경기 좀 애매하죠. 1승 카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 자, 기본적으로 볼넷이 굉장히 많은 투수기도 하고요. 애리조나 상대로도 한번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있는 투수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 애리조나나 필라델피아나 솔직히 투수만 솔직하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점에 대한 위험이 높은 투수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 범가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실점 이상 경기들이 많았고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수아레즈가 비록 최근 피칭이 나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볼넷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다득점을 보여주시고 다득점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자, 추천하자면 굳이 가자면은 필라 가는 게 맞죠. 왜냐면 범가노보다는 그래도 애리조나보다는 필라가 당연히 안정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볼넷을 많이 내어준다 한들 실점 추이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범가노보다는 애리조나 쪽을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 중요 포인트 바로 짚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지라는 투수 대 실점 주의 높은 범가너. 정답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다득점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최근 빠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두 팀 다 그래도 필라를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라승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고요. 자, 마지막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승부식 70회차 2810점 80배당 고배당 조합 수익방에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샌프란시스코랑 샌디에이고 두 경기 끝으로 분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홈팀 샌프란시스코는 전날 미네소타 원정 경기에서 주니스가 4.1이닝 6실점에 굉장히 부진한 투구를 기록했고요. 3대8로 결국에는 미네소타한테 수입당하면서 4연패에 빠져있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샌디에이고는 전날 캔자스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마네아가 4이닝 6실점에 부진한 투구했고요. 그나마 타선에서 마차도가 2개의 홈런 포함 4타점, 후안 소토가 홈런 포함 2타점 활약을 하며 나름대로 추격했지만 8회 마운드에 오른 조시 헤이더가 또다시 0.1이닝 6실점이라는 최악의 투구를 하면서 결국 7대 15로 패배하면서 2승 1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 샘프 같은 경우는 어제 분석이 빗나갔죠. 아쉽게도 미네소타가 수입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자, 샌프란시스코가 빠따가 한 번쯤은 살아나지 싶었는데 또다시 침묵하기도 했고, 주니스도 부진을 했고요. 4이닝 6실점 부진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미네소타 빠따가 너무나도 폭발했었습니다. 어제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연승 행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 경기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 보고요. 자, 이번 경기 선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시즌 12승 6패 샌프란시스코는 카를로스 로돈이 나오고요. 로돈은 이번 시즌 12승 6패 기록 중이고 2.81의 무난한 피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샌디 상대 1승 1패에 1.8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무난하죠. 자, 그리고 일단은 로돈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로돈 같은 경우는 지난 디트 원정 경기가 마지막 등판이었네요. 지난 디트로이트 원정 등판에서 7이닝 1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자, 무엇보다 이날 지난 경기 원정 등판이었는데 피홈런도 없었고, 물론 상대가 디트긴 했지만 피홈런도 없었고 볼넷도 없이 깔끔한 투구로 10개의 탈삼진까지 잡아내면서 완벽하게 완벽한 피칭 보여주면서 승리 기록했고요. 로드는 최근 5경기 2실점 이하 투구 기록 중이고 4승에서 5경기 중 4승에 1.44의 평자를 기록하면서 1승 카드다. 이 정도면 뭐 샌프란시스코 1승 카드죠. 자, 하지만 원정에서는 조금은 긁히는 편이다. 1.86의 하지만
홈에서는 원정에서는 긁히는 편이지만 1.86, 홈에서는 굉장히 낮은 평자를 기록하며 좋은 투구를 기록하고 있다. 샌디 상대로는 두 번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홈에서 6이닝 1피 홈런 2실점, 원정에서 9이닝 1실점에 좋은 투구를 기록했다. 자, 일단 샘프는 더 이상 벼랑 끝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로돈 카드는 무조건 1승 카드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 피칭 내용도, 그리고 샌디 상대로 두 번의 등판 내용도 봤을 때 분명히 이번 경기 1승 카드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기대감을 부여받고 마운드에 오를 전망이고요. 뭐 최근 피칭 내용이라 해도 뭐 크게 흠잡을 곳이 없는 완벽한 투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홈에서 방어율이 1.86으로 극강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샘프가 무조건 연패를 끊어내기 좋은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자, 샌디에이고는 마이크 클레빈저가 선발로 또다시 등판합니다. 자, 마이크 클레빈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4승 5패 기록이고요. 이번 시즌 4승 5패 그리고 3.59 기록 중이고요. 자, 지난 20년도에 샘프 상대 1승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방어율은 0.00이고요. 자, 그리고 클레빈저 같은 경우는 지난 클블 원정 홈 경기 등판에서 선발로 6이닝 2피 홈런 1볼넷 4탈 3진 2실점 투구를 기록하며 패배를 했다. 자, 일단 클레빈저 같은 경우 지난 클블이랑 홈 경기를 했지만 솔로 홈런 2방에 2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6이닝 동안 컬스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다 해줬지만 샌디의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패배를 기록했던 케이스고요. 자, 그리고 클레빈저 같은 경우는 9위가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지만 가운데로 몰리는 볼이 많으면서 피홈런에 대한 위험이 있는 투수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 방어율이 4.02로 평균 자책점이 홈보다는 원정에서 고전하는 피칭이 많은 클레빈저입니다. 비교적 샘프보다는 약한 투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샘프 상대로 20년도에 홈에서 선발로 7이닝 무실점 투구하면서 승리했던 기록이 있지만 자, 그 시절 샘프랑 지금 샘프랑 또 비교하기도 그렇죠. 2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연패를 끊기 좋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왜냐? 자, 로돈이 조금씩은 고전하는 경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5경기에서 4승 챙기면서 모두 2실점 이하의 완벽한 피칭했고요. 5경기 기준 1.44의 낮은 평자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투구 내용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로도는 홈에서 1.8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더 좋은 투구했고요. 샌디 상대로도 두 번의 등판에서 두 번 다 호투를 했던 기억이 있는 로돈입니다. 자, 그리고 샌디에이고 타선이 이전 시리즈에서 꽤나 괜찮은 타순 변동으로 인해서 괜찮은 타격감을 보였다고 하지만 캔자스시티 마운드가 약했기 때문에 폭발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샘프 타선이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샘프 타선이 최근 부진에 빠져 있고 클레빈저의 구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 샌프란시스코가 분명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홈에서는 좀 더 그래도 반등할 계기라는 게 있고 선발 로돈인 거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큰 점수를 뽑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면서 이번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자, 이번 경기 중요 포인트 바로 적을게요. 타선이 부진한 샘프 그리고 1승 카드 로돈 내면서 반등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경기는 샘프 승 그리고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는 내일 경기 프로토 승부식 70회차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은 수익방에서 최종 조합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